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로컬 네브라는 논문입니다. 전체 제목은 Distillation Frontier VLMs and Embodied RL for On-Device Object Call Navigation입니다. 저자는 이치치주리 연구팀입니다. 네, 소개 부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클로드, GPT, 제미나이 같은 대형 프론티어 VLM의 오브젝트 내부의 추론 능력을 사비 규모의 소형 VLM에 증리하고 이를 실제 로봇의 온보드 GPU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모델을 작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바디드 레인포스트 러닝을 통해 모델 출력 토큰 길이와 추론 지연 시간까지 최적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QN3.5에서 사비 모델을 SFT라는 방식으로,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SFT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증류를 했고, 그리고 ERLVR이라는 광학수 기반의 방식으로 답변 길이를 줄이고, 이를 실제 온디바이스로 주로 많이 쓰이는 제슨 올인에서 이제 실제 오픈 보큐블러리 오브젝트 내부가 시스템을 이제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이제 프론티어 VLM이 몇 가지 오픈 보큐블러리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걸 실제 모바일 로봇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최근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대형 VLM을 활용하면 이제 로봇이 단순히 객체 범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아래에 서랍을 찾아라 이와 같이 이제 복잡하고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명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과 연결 의존성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소형 VLM은 로봇 내부에서 온 디바이스로 실행할 수 있지만 보통 제로샷 상태에서는 충분한 내비게이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디펜던시, 그리고 하이 인퍼런스 레이턴시, 그다음 리미티드 온보드 리소스로 인해서 이런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지식 증류, 그리고 인바디드 RL, 퀀타이제이션 세 개를 결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거는 미리 정의되지 않은 자연한 목표를 입력받아서 처음 보는 환경에서 이제 목표 객체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런 로봇이 미지의 3D 환경에서 시작했을 때 자연으로 주어진 목표 객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 내부에서는 VLM이 이제 실제로 저수준 모터 명령을 직접 내리지는 않고 로우 레벨의 어떤 제어보다는 이제 싱그래프를 바탕으로 네 가지 이제 하이 레벨의 액션을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액션은 내비게이트가 있고, 익스플로러가 있고, 파인드 뉴 룸스가 있고, 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조건은 이제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사전에 정의된 거리 안에 들어가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오브젝트 내부는 이제 뭐 체어, 베드, 캐비넷 이런 것처럼 학습 단계에서 고정된, 그리고 정의된 이제 고정 범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오픈 보큐블러리 오브젝트 내비게이션은 이제 객체 이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속성, 위치관계, 문맥을 해석해서 그에 따른 목표로 이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RGBT 이미지, 그리고 오도메트리, 그 다음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픈 보큐블러리 내비게이션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하기, 고수준 행동을 선택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메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RBGD 인풋과 오도메트리, 그리고 이걸 통해서 3D 싱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 VLM에는 아래 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단 텍스트로 현재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한 룸, 그 다음에 방문했던 방, 그 다음에 아직 가보지 못한 룸, 그
다음에 관측된 객체와 그다음 객체 ID 이렇게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VLM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현재 RGB 이미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싱글F로부터 객체 아이디를 이제 투영을 시켜서 여기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이 이미지도 같이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LM은 실제로 어디 갈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싱글F를 통해서 그 어디로 갈지 결정된 거에 대한 객체 위치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종 그 객체까지 이동은 포인트 콜 폴리시로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클로즈 루프 오퍼레이션을 보면 이제 관찰 observe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계속 싱글F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VLM에 이제 앞에서 말한 인풋 두 가지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나면은 여기서 이제 고수준의 이제 서브콜이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콜 내비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VLM은 매 컨트롤 스텝마다 호출되는 건 아니고, 그 하이 레벨의 어떤 액션이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한 시점에서만 스펄스하게 호출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로드 GPT 제미나이와 같은 프론티어 VLM이 이제 오브젝트 내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성공한 과정에서 생성된 이제 이미지, 그다음 싱글F, 그다음 리즈닝과 액션 등을 이제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약 500개의 소규모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QN 모델, QN 4B 모델을 이제 디스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은, 훨씬 기존의 프론티어 VLM보다 작은 모델이 오브젝트 내부에 필요한 공간적, 의미적 판단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SFT로 이제 된 모델은 이제 한 번의 의사결정에서 이제 평균 500개 이상의 토큰을 생성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는 이 긴 문장을 생성하느라 레이턴시가 발생해서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들은 ERLVR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리워드와 출력 길이 리워드를 함께 최적화를 시켰고, 그래서 평균 출력 길이를 약 72%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Q4XS 양자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제스린 오린 AGX에서 완전히 로컬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SFT 모델은 에게 이제 SFT 파인 튜닝은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이제 모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RLVR은 그것을 짧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대형 VLM이 이제 객체 공간하고 그 공간 관계를 이제 해석하는 거를 이제 사비 스튜던트 모델에게 전달하는 파트가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로드나 이제 GPT 제미나이가 이제 헤비테이트 환경에서 오브젝트 내부를 수행한 거를 이제 성공한 트레이젝트를 다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할 때는 이제 싱글 F 스테이트, 그 다음 커런트 RGB 오브저베이션, 그 다음 내추럴 랭귀지 리즈닝, 그 다음 셀렉티드 내비게이션 액션,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리즈닝 트레이스를 티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아서 이 논문에서는 약 500개, 티처별로 한 500개의 이미지 프롬프트 리스폰스 페어를 사용해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QN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로 해서 이제 SFT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HM3D 5번이라는 트레인 그 데이터셋에서 이제 프론티어 티처 모델이 먼저 답변을 생성해 놓은 거를 이제 오브젝트 내부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실제 수행해서 얻은 답변을 모으고, 거기서 성공한 트레젝터리만 모아서 500개의 샘플을 만들고, 이 데이터셋을 RGB 이미지, 싱글 F 스테이트, 그다음 리즈닝, 셀렉티드 액션 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통해서 QM 모델이 이제 스튜던트 모델로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컬 오브젝트 내부 리즈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HM3D5번은 요 데이터셋이고, 요거는 이제 오픈 보큐블러리 오브젝트 콜 내비게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이자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싱글F에 대한 또 당연히 헤비데이트 환경에서 있고, 그걸 이제 투영시킨 이제 싱글F를 투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이제 싱글F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제 투영시킨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면은 이런 환경에서 실제 헤비테이트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실제로 주행하면서 취득한 데이터 시퀀스고, 이게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의 모음으로 이제 저 티처 VLM이 이제 실제 오브젝트 데브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내추럴 랭귀지 꼴, 그다음 커런트 안젤비 오브저베이션 이미지, 그다음 싱그래프 스테이트, 하이 레벨 액션, 아까 네 가지 정한 어베이러블한 네 가지를 정의했던 그 액션이 되고, 그러면 그 액션을 요 시퀀스에서 계속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꼴을 find a fireplace라는 꼴을 주게 되면은 실제로 싱그래프에서 이렇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룸마다 각각의 오브젝트를 싱그래프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이걸 텍스트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그 이제 앞에서 정의한 네 가지의 이제 액션으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액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비게이트 오브젝트 아이디, 요거는 이제 특정 객체로 이동한다는 거고, 이건 싱그래프에서 객체의 3D 좌표를 가져와서 포인트 콜 플래너에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 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혹은 포지션을 알고 있을 때 주로 이 액션을 뽑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액션은 이제 Explore Room ID고요. 여기서는 이미 싱그래프에서 이제 존재하는 이제 우리가 아직 unexplored된 이제 룸으로 이동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룸 노드를 이제 위치를 이제 서브골로 설정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액션의 사용 시점은 이제 룸은 알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실제 목표라는 그 오브젝트가 아직 모르는 unexplored된 상태일 때 이제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액션은 find new rooms 액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싱글F에 없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을 탐색하는 액션입니다. 앞에 익스플로러는 이제 룸 아이디는 알지만, 여기 룸이 있는 건 알지만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모를 때 하는 거고, 이 find new room은 아직 싱글F에 없는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는 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과 계단 주변에 프론티어를 우선 탐색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탐색을 하다 보면서 새로운 룸 노드가 생성될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시점은 unknown room 그리고 프론티어 베이스의 디스커버리일 때 이제 액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액션은 이제 done이고, 이제 이건 탐색 종료고,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사전에 정의된 그 predefined된 디스턴스 안에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소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처 아웃풋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티처 아웃풋은 앞에 말한 그 프론티어 티처 VLM인 클로드 GPT 제미나이의 아웃풋이 티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즈닝 결과와
실제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액션, 이제 그거에 중 하나를 고른 액션, 이렇게 이제 티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처 아웃풋으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이 스튜던트 모델은 이렇게 되면은 싱그래프 텍스트를 읽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의 오젝트 아이와 그래프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 목표에 적합한 하이 레벨 액션을 추적하는 방법, 그 다음 정해진 이제 툴 콜 이제 syntax를 따르는 방법, 이런 부분이 이제 디스틸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요 에피소드를 적용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SR, 그러니까 Success Rate를 갖게 되고, 실제로 여기서 SFT 결과를 보면 QN 3.5비와 4비는 이제 제로샷 상태에서 성공률이 21% 불과하지만 약 500개의 티처 트레이스만으로 최대 47%까지 향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작은 데이터셋이라도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리즈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메소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고, 여기서는 실제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ELRL, VIR이라는 걸 적용해서 실제 시뮬레이터 안에서 행동 수행을 하고, 성공 여부와 목표까지 프로그레스 리워드를 평가한 다음에 출력 길이를 대한 브리프한 이제 리워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GRP어로 로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인비디드 하드웨어에서 이제 IQ나 4XX 퀄타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더 이제 최적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슨 올린에서 런타임을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처리 속도에서 봤을 때 이제 프롬프트를 했을 때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수행 시간이 토큰 제너레이션에서 걸리는 걸 보고,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부분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었고, 실제로 SFT 모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큰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이 감소가 안 됐고, 확 이제 줄였을 때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이 또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서 ERLV라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ERLVR은 이런 식으로 실제 네 가지의 그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네 가지 답변의 결과를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 이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 실제로 잘못된 답변했을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를 낮게 주거나 이제 네거티브하게 줘서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좋은 답변에 대해서는 높은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리워드가 있게 되고, 첫 번째는 제대로 도착했냐, 여기에서에 대한 리워드고, 두 번째는 디스턴스 프로그레스 리워드고, 세 번째는 뉴 스페이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리워드고, 마지막은 짧게 답변을 해야 되는 쇼트 아웃풋 리워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서메이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저트를 보면 석세스 레이트는 전체 에피소드분의 성공한 에피소드 수고, SPL은 실제 성공만 평가한 SR과 달리 얼마나 효율적인 경로로 목표에 도달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치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 클로드 4.6을 사용하는 이제 로컬 네브가 제일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인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모듈러 리즈닝을 이제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스몰 태스크 레벨로 디스틸레이션이 실제 작동한다라는 부분, RL이 이런 여러 가지로 토큰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아주 도움이 된다, 이걸 밝혔고요. 그 다음 시스템 레벨에서 오토메이션을 해서 이제 인퍼런스도 스펄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줄이고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수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퓨처 워크는 이제 언설턴티 기반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멘틱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싱그래프도 이제 더 이제 시간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메모리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션도 아주 지금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아주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액션 이제 인식을 했지만 이제 로우 컨피던스일 때 인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 레이턴시에 대해서 이제 모두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